안녕하십니까. 오늘 온택트 시대와 네트워크 마케팅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엔지니어이면서 네트워커로 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전자 컨설턴트이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을 컨설턴트를 하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소동의 대표 추승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코로나19 아닌가요? 많은 신조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방금 주제로 한 온택트라는 이야기도 있는 부분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 그래서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어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협업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를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방방콘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방콕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보는 게 방방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조어들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하여대 교수님이신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는 잠잠해지거나 사라질 뿐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신조어와 함께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떤지 한번 한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택트 시대의 현실, 저희가 코로나가 벌써 6개월을 지나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나를 힘들게 했나요? 네, 혹시 추가 소득, 지금 내 수입 외에 추가 소득, 연금 소득, 인세 소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좀 더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다라면 아마 코로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종식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화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통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81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 나이는 몇 살까지 살아요? 맞아요.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나의 노후를 행복한 삶을 살 건지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제가 앞부분에 있는 모델처럼 머리를 한번 짧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맞아요. 저 또한도 노후에 저런 멋진 노후 부부처럼 해피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머리를 이렇게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온택트 시대의 현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에게도 네트워크 사업의 시작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지 했더니 이렇게 책 2권으로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보면서 경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인의 일이 노동 수입이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인세 권리 소득에 눈을 뜨게 된 부분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모든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여건이 힘들어져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 저에게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왜 네트워크이어야 하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노동 수입인 직장인, 자영업,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이거나 자영업자, 프랜차이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제한적인 부분에 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시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소득을 벌고 있으면서 투잡, 쓰리잡, 멀티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본도요. 내가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십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자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체인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힘들어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소비는 반드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활 습관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수입의 원천은 뭐예요? 맞아요. 제가 30년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 수입이었다라는 거죠. 노동이나 근로 수입이고 프랜차이즈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알바생들을 쓰지만 판매되어야만이 어떤 본사의 노하우에 의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 수입. 네. 자, 구정 광고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그랜저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 조사 끝내놓고 나는 그랜저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그랜저를 타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랜저 타보니까 어때? 했더니 그 친구가요. G80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 그랜저에서 뭘로 바뀌어요? G80으로 바뀝니다. 이게 구전 광고의 힘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자, 사업의 기회는 일반 직업, 학력, 경력 중요합니다. 자영업마저도 우리가 자영업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7번 망하고 8번 할 수 있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만큼 경험을 요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랜차이즈는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번화가에 하고 싶지만 내 돈이 외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자본의 한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의 자유로운 우리 프리 리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에 우리는 무점포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각자의 빌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매달 300만 원씩 3년을 받는 일반 직업 자영업의 예가 있고요. 2번은 첫 달에는 1원, 둘째 달에는 2원, 셋째 달에는 3원,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1번, 2번 어떤 걸 선택하죠?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1번, 난 매달 3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 또한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자,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에도 300만 원, 다음 달에도 300만 원, 그래서 36개월 동안,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했더니 1억 800만 원입니다. 물론 작다,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가의 원리, 시작은 미약합니다. 첫 달에는 1원, 둘째 달에는 2원, 셋째 달에는 3원 해서 배가의 원리를 해서 36개월이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수입은 얼마예요? 3년을 다 모았더니 3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1번, 2번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나만의 정보로 돈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나의 경험이 자산으로 만들어서 내 온라인에, 점포는 없지만 온라인에 내 빌딩을 만드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듯이 가치의 이동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하드웨어나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매스, 오프라인이 주종을 이루었다라면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장은 제조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빨리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현재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프로덕트에서 컨텐츠로, 그리고 매스에서 퍼스널,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O2O, 온오프의 융합이라는 거예요. 자, O2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하는 기업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프라인만 했던 기업은 온라인을 겸해야만이 어떤 가치의 이동에서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치의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아미코젠, 퍼시픽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좋은 제품을 팔아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시장에 진화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프로덕이라는 제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프로덕의 서비스가 겸비된 기업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웅진 땡땡땡 회사가 아닐까요? 만일에 정수기가 서비스가 결합되지 않고 정수기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한다라면 대한민국 전체 가정에 정수기는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웅진에서 뭘 했어요? 코디라는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렌탈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전 가정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게 서비스가 결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프로덕에서 서비스 또 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컨텐츠예요. 컨텐츠. 자, 프로덕에서 서비스 플러스 컨텐츠. 우리가 컨텐츠 하면 딱 떠오르는 컨텐츠가 있죠. 11월 11일이 우리 뭘 말하는 거죠? 빼빼로 데이. 자, 우리가 빼빼로가 맛있어서 먹었을까요? 데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빼빼로를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고 받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그 유명하신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일본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컨텐츠를 무한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우리 한국의 이 컨텐츠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비스에서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자, 플랫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정거장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과거의 정거장은 내가 서울역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기차를 타고 내리기만 하는 정거장의 의미였지만 요 근래 서울역이나 제가 늘 광명, 부산역을 가보면요. 플랫폼이라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마저도 단일 제품이 힘들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 이제는 한 곳에 가면 플랫폼처럼 장이 다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 단일 제품만 가지고는 하나의 유통의 시장을 끌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또 진화를 합니다. 서비스, 컨텐츠, 플랫폼. 마지막의 시장은 지금 어디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습관, 질서마저도 다 바꿔놨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제품만 좋으면 돈이 되는 세상, 제품이 싸면 돈이 되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90% 이상은 무엇만 갖고 영업을 하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프로덕트. 제품 하나만 가지고 비교 우위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어디 거보다 더 좋다, 싸다라는 걸 가지고 10년, 20년, 3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YAP, 아미코젠 퍼시픽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은 아미코젠 퍼시픽은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120, 130개 회사 중에 유일하게 서비스, 컨텐츠, 플랫폼,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선점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경쟁하시겠습니까? 독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쟁하시겠습니까? 선점하시겠습니까? 자, 코로나19에 이렇게 판이 바뀔 때마다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판이 바뀔 때 정확한 판을 먼저 인지하고 빠른 변화를 한 자가 결국에 신흥 부자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과거에는 품질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 어디 거보다 더 좋다라고 했을 때 그 품질만 가지고도 30년째 이 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품질이라는 시장이 멈추지 않고 진화를 해서 이제 가성비로 바뀌었죠. 벌써 가성비로 바뀐 지도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품질이 좋은 건 당연해요. 아니, 품질이 좀 안 좋아도 가격이 싸면 어때라고 해서 가성비를 가지고 시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품질, 가성비. 그러면 앞으로 생겨나는 선점하는 회사, 독점하는 회사는 어디 거보다 품질이 좋아요? 어디 거보다 품질이 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점할 수 없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뭐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가성비가 있으면서 개인 맞춤, 누구나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맞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마무시한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자, 품질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 시장에 한 1조 시장을 만들었고요. 가성비가 확산이 되면서 이 네트워크 시장에 한 5조 시장을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개인 맞춤 시장이 탄생이 돼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5조라는 시장을 앞으로 10조 시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파이는 개인 맞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시장의 진화를 이해한다라면 내가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인데요. 어때요? 품질 위주 가성비는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경쟁에서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맞춤 시장은 레드오션이에요. 내가 이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점할 수 있고 독점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적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쟁하지 말고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팬데믹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이 판이 바뀔 때마다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관점을 디자인해야 되는 게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활 습관만 바꿔서 부자가 된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습관을 바꿔서 부자가 된 대표적인 기업은 뭐예요? 맞아요. 네이버예요. 우리가 네이버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지식의 넓이가 제각자 달랐어요.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어떤 지식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자, 네이버는 무엇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맞습니다. 검색하는 습관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바꿔서 부자가 된 기업들을 제가 2개의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은 우리에게 주문이라는 습관을 바꿔서 부자가 된 기업이고요. 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50대가 한번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직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50대가 요즘에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정말 배달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배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뭐 배달도 잘해도 어떤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또 되나 봐요. 근데 50대 남자분이 정말 이걸 가지고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음주한 외제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소리를 어제 듣고 정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미코젠 퍼시픽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매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슈퍼, 대형마트 갔던 거를 아미코젠 퍼시픽 AP라는 쇼핑몰에서 구매 습관을 바꿔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바꿔서 부자가 되는 부분, 관점을 디자인하시면 그 속에 답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미코젠 퍼시픽은 구매 습관을 바꿔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슬기로운 소동이 소비자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전 요즘 재밌게 사업을 합니다. 슬기로운 소동. 그리고 슬기로운 소비자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습관을 바꿔주자라고 했는데 막연하지 않나요?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도 돈을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지만 그들은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나 힘들어졌을 때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고요. 건강만 하고 싶다라면 AP의 대표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왜 그들의 몸매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특화되어 있는 7days를 가지고 그들을 예뻐지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라고 했어요.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동체는 모여지면 힘이 세지는 게 공동체라는 부분인데요.
어때요? You share, they share. 나도 하고 그들도 함께 반복적으로 했을 때 혼자의 힘이 아닌 공동체라는 힘은 어마무시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앞부분에 말했듯이 온라인에 나의 빌딩을 몇 층짜리를 올릴 건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누군가는 이 소비자 공동체를 가지고 추가 소득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연금성 소득, 인세 소득을 만들 텐데 누군가는 1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의 빌딩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들의 구매 습관을 바꿔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온라인에 빌딩을 만들 수 있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걸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온라인의 빌딩을 다 하나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지 3층짜리를 지을 건지 5층짜리 100층짜리를 지을 건지 이 모든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다? 맞습니다. 이걸 시청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2025는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AP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2025년도에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시간이 단축돼서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25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지금 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와 나라는 사람은 탯줄로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시장이 확장될 때 컴퓨터가 가부화가 걸려서 우리가 AS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죠? 배꼽 눌러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리셋하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맞으면서 정말 사회면 사회, 기업이면 기업,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정말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힘들게 이겨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사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이 시기는 다 같이 내 배꼽은 다 안전하신 거죠? 네, 배꼽을 한번 눌러서 리셋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라면 아마도 나는 해피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방금 why AP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희열을 느끼는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참 힘든 이야기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업체 특성상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방진복이라는 걸 입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 소동들이 있듯이 저희가 작업자들이 입는 방진복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가격이 5배가 올랐습니다. 마스크는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원활했지만 저희 방진복은 아직도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괜찮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사장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내 인생에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리셋하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온택트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되냐? Why 아미코젠 퍼시픽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완벽한 리셋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